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시장이 여전히 루즈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내 코인은 언제 가지?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갈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죠. 이번 주 방송에서 지속해서 달러의 공급량과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지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겨우 55만 명.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연기되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속보가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방송에서 단기 실업률이 아닌 장기 실업률을 항상 분석을 했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전에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지속됐어요. 디플레이션 역시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이슈되었고, 이 이슈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역시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에 미쳐볼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죠.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라 하죠. 양적 완화. 달러를 그리고 지폐, 화폐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 때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고, 유동성 흐름을 이번 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유동성 흐름을 단번에 끊는 게 아니라 시장에 쇼크가 오지 않게끔 시간의 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인사,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장들이 종합적으로 회의가 그리고 결론이 필요한데 그 결론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걱정 안 되시게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해외 지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또한 반등세가 나오게 되었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 역시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차트적 관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누차 언급드리는 삼각 수렴 패턴이었죠. 해당 구간이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비트코인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해당 저항대 부딪혀서 그 다음에 악성 매물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지선이 어디였죠? 해당 36K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35.5K, 35,500달러까지 하락세가 나와주었고, 방금 다루어 드렸던 이슈와 지지 구간들을 단기적 지지 저항대로 삼아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게 그 다음 지지 구간이겠죠.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우리가 살펴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39K에서 40K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42K 구간을 재차 돌파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업비트, 빗썸, 원화 차트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해외 차트를 기반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보시는 방법을 모르신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 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죠. 6월 4일부터 6월 6일 3일간 진행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세 번째 컨퍼런스인데 고래라 불리는 큰 손들이 모이게 되죠. 대통령 후보였던 론폴 그리고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에요. 마이애미 시장, 우리가 그리고 잘 아는 마이크로스트리티지 CEO 마이클 셀러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명 더 많은 인사가 오게 되는데 해리스 힐튼까지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 상원 의원이죠. 산시 루미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비트코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 마이애미에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자유무역 방식이다. 그리고 강력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미 달러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 했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라. 금이 그랬던 것처럼 달러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비트코인은 일종의 결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하시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죠?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산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 지지자, 미 연방 상원에 입성, 상원 의원입니다. 이 보시는 이모님께서. 그리고 2013년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완전 초창기 투자자예요. 이 인물이. 아시겠죠? 그래서 2013년도 처음 비트코인을 구입한 비트코인 초기 수용자 중 가운데 하나다. 300달러죠. 300달러. 300달러. 야,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이 인물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대 세력, 고래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확신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게 누굴까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인물, 바로 잭 도시입니다. 잭 도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마디 언급을 하죠. 비트코인은 내 생에 비트코인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 도시 역시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컨퍼런스에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잭 도시에게 비트코인이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게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통화를 국경선을 넘어서 자금 이체를 촉진할 수 있고, 이거는 맞죠, 정말?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리고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투기가 아니고 디지털 골드이다. 디지털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또 역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이슈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그리고 채굴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인물이 엔비디아라는 그룹의 CEO예요.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내는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픽카드의 최고 기업의 수장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이 젠슨 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이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직결되겠죠, 비트코인과.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메타의 방향성,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현재 나의 수입 중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련된 메타를 코인에만 치중하시는 것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366불에서 700불까지 올라와 주었죠. 5년을 보실게요. 5년을 보신다면 17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했을 때 17년 대략적으로 17년 연말쯤에 투자를 하셔도, 아니면 연초에 투자를 하셔도 지금 7배 넘는 수익이 발생했겠죠. 최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 하실 경우 이때는 20불, 2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5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주식, 엔비디아 역시 적금을 들듯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다가가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로 코인베이스 주식도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지금 상장 이래로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현재 가격 228불, 228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적금 들듯이 엔비디아처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지속적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코인베이스 관련 코인들, 우리가 일전에 누차 중첩되는 코인들 몇 가지 있죠? 그것도 하락세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전반적인 방향세를 잡아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당 구간, 주황색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해당 구간에 우리가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세를 봤을 때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었고, 자그마치 1년 그리고 최대 1년 6개월 동안 최대의 버블이 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세 시점을 본다면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6개월 뷰를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코브기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랑 비슷하냐, 2020년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분석을 일전에 방송에서 많이 도와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 달 전부터 제가 누차 언급드리는데 6월 달에는 무지 흔들 겁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롤러코스터의 장이 예상된다. 이것을 한 달 정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7, 8, 9, 10, 11까지 해당 구간을 미쳐볼 때 버블이 가장 많이 꼈던 13년도 그리고 17, 18년도 구간을 본다면 옐로우 컬러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주황색이죠. 그래서 버블이 끼게 된다면 해당 구간,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가까운 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진짜 잠시나마 시장을 떠나야 되는 시기이고, 해당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환희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심해야 될 달, 폭탄 돌리기가 예상될 수도 있다 하는 달이 12월은 다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잡코인들의 펌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말 뷰가 아직까지 코브기는 롱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일 저녁 9시 멤버십 교육 강의가 있죠. 상승 하락장의 시장과 관련 없이 안정적인 매매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승 하락장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단타 기법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와 권유도 아니며 좀 더 심도 높은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란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내일도 객관적인 시장 분석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